안녕하세요. 리솜영어 최순영입니다. 오늘은 14강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문장을 풍부하게 만드는 비결이 뭐래요? 관계대명사랍니다. 근데 이 관계대명사가 생각보다 우리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괴롭히는 이유가 있죠. 중고등학생들은 이거 보고 관계대명사 공식은 알아요. 앞에 선행사 있어, 관계대명사 써, 뒷문장 무조건 불완전해. 까진 잘 안다? 근데 왜 문제에서 틀려?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내가 구분을 못하거든. 이게 포인트죠. 여러분,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는 어쨌든 간 우리 1강으로 다시 돌아가서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문장은 1형식부터 5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1형식부터 5형식의 구성이 완벽하게 딱딱 들어맞아서 내가 얘 몇 형식이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그게 완전한 문장이에요. 근데 얘는 3형식이어야 되는데 뭐 얘는 5형식이어야 되는데 근데 목적어가 안 보이네 또는 뭐 주어가 없네 하는 경우에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마저도 이해를 못 하시겠다면 오늘 해결하고 갑시다. 일단 관계대명사의 종류부터 갖고 갈게요.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뭔가 얘는 우리한테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뭔가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수식일 뿐이지만 꼴에 뭘 갖고 있어? 격을 갖고 있네.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역할이 있을까부터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들어가기 전에 그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쓰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종류를 정리하면서 그리고 두 문장을 연결하는 방식까지 우리는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주격관계대명사인데요. 이 주격관계대명사를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관계대명사를 좀 총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관계대명사를 일단 잘 잡고 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좀 편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이 어떤 식으로 편해지냐? 해석하는 것도 조금 더 편해질 거고요. 그리고 내가 문제를 푸는 거, 문장을 만드는 것까지도 다 편해집니다. 일단 먼저 관계대명사란 무엇일까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관계대명사는 사실 어떤 애들이 더해진 겁니다. 누가 더해졌냐면 접속사랑 대명사가 더해진 거예요. 아, 그럼 접속 대명사 아니야? 맞아요. 접속 대명사를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안에 접속사가 있어요. 다행이다. 우리 이게 몇 강이죠? 14강이죠. 13강에서 접속사 얘기하고 왔거든. and, but, or 이런 거부터 해서 때, 하하하부터 해서 그 접속사들이 들어가고 대명사 들어간 게 관계대명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 대명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러분 접속사가 있다는 얘기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뒤에 뭘 갖고 올 거니까 문장을 갖고 올 거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관계대명사라는 건 뭐 플러스 뭐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I was 딴 거 할게요. 뭐 할까? I met 누구 만났다고 할까요? James 만만하네. 제임스를 만났어. 그리고 하나 더 He was my old friend. 이렇게 왔어요. 이 두 문장을 연결해 달라는 거예요. 문장 두 개죠. 여기에 met라는 동사 하나, was라는 동사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두 개를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해? 당연히 접속사가 필요해. 여기까지 됐죠? 접속사가 필요해. 근데 또 보면은 여기서 he가 누군데? 제임스잖아. 두 사람, 동일 인물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 그랬죠. I met James and he was my old friend.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and도 있고, 이거 문장 하나로 일단 먼저 연결을 해볼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I met James
and he was my old friend. 이렇게 온 거예요. 봐봐요. 그러면 and라는 접속사가 있어. 그리고 he가 누군데? 제임스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인칭 대명사라고 부르는 대명사야. 그러면은 접속사랑 대명사가 이렇게 붙어 있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한 큐에 우리가 뭐로 고칠 수 있는데? 얘 한 큐에 관계 대명사로 고칠 수 있는데? 인 겁니다. 그럼 얘 한 큐에 관계 대명사로 고치면은 나는 뭘로 고칠까? who로 고쳐야지. 그러면 I met James who was my old friend.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게 관계 대명사예요. 됐나요? 일단 요거부터 이해. 그리고 나면은 일단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거를 지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있대요. 관계 대명사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데 여기서 공식을 하나를 가지고 갈 겁니다. 어떤 공식을 가지고 갈 거냐? 관계 대명사라 함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라 했어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니까. 그러면 얘를 사이에 두고 앞에 문장이 하나 있을 거고 뒤에 문장이 하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는 명사가 옵니다. 그 명사를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거다라고 해서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그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을 거고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올 거예요? 문장이 올 겁니다. 문장. 당연하죠? 근데 이 선행사가 누구냐에 따라 관계대명사의 형태가 바뀌어요. 선행사가 만약에 사람이에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뭐가 온다? who가 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선행사가 사물 또는 동물이에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뭐가 온다? which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 사물 관계없이 다 쓸 수 있는 게 뭐다? 대신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 관계대명사는 뭐가 오고 who가 오고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관계대명사가 which가 오고 사람, 사물 상관없이 오는 거 대시 옵니다. 됐나요? 이렇게 선행사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달라지는데 만만콩떡이 대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뒤에 문장이 올 건데 여기서 포인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다? 접속사 플러스 사실은 대명사다예요. 그러면 우리 문장 성분 기억하시죠? 대명사, 명사입니다. 문장의 필수 성분. 그 얘기는 여기 있는 대명사가 여기 뒤에 있는 문장의 하나의 구성 요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장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완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불완전해야 해요. 이거 지워졌을 건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했던 거 관계대명사로 그냥 만들어 버릴게요. I met James and he was my old friend 이렇게 온다 그랬어요. 그때 and랑 he가 있는데 보이시죠? 이 he가 어디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뒤에 있는 was my old friend에 속해 있었던 앤 거예요. 근데 내가 한 큐에 얘를 뭐로 만들어 버렸네? 얘를 한 큐에 그냥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람이네. 그래서 아까 뭐로 만든 거예요? who로 만든 거죠. who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I met James who was my old friend가 되는 거고 그럼 관계대명사를 사이에 두고 뒤에 문장이 그러면 어떨 수밖에 없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뒷문장은 무조건 불완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뭐라 그랬어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했어.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 선행사가 사물일 때 which, 선행사가 사람, 사물 관계없이 that 이렇게 올 수 있다라고 말했고 사실은 공식으로 따지면 관계대명사가 여기에 있으면 앞에 문장이 하나 와야 되고 뒤에 문장이 하나 와야 돼. 왜냐? 접속사기 때문에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문장 두 개가 오는 거거든. 그 문장에서 포함되어 있는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고 선행사 명사라고 부르는 거고 선행사 명사가 사람 사물 뭐에 따라 관계대명사가 다르게 올 거야. 근데 이 관계대명사의 뒷문장은 결국 관계대명사 안에 대명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때야 돼? 문장 자체는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해. 인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잠깐 주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했는데 주격 관계 대명사인 이유가 또 있었던 거죠. 제가 신나게 자꾸 예문을 지우는데 예문 쓸 일이 계속 생기네요. 여기 첫 번째 문장이 뭐였어요? I met James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 뭐로 바꿨죠? who로 바꾼 거잖아요. who 그 다음에 was my old friend라고 얘기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보시면 관계대명사를 사이에 두고 공식이랑 비교, 명사 왔고 불완전한 문장으로 여기는 뭐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를 뭐라 부르는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지. 왜? 사실 여기를 또 끊어서 보시면요. I met James 끊고 뒤에 보시면 who가 그럼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으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혹시 목적격으로 가도 될까요? 목적격 한번 가볼게요. I read the book and she recommend it.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접속사 and가 있고 여기서 반복되는 명사는 책과 it이 되는 거죠. 오케이, 됐나요? 그러면 이 and랑 it을 붙여서 우리가 하나로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관계 대명사로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뭐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지금 사물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and와 it을 붙여가지고 뭐로 할까요? and와 it 붙여서 뒤로 갈게요. 한 번만 다시 쓰겠습니다. I read the book and she recommended it.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the book과 it이 동일한 거 그리고 and라는 접속사가 있는 거 그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로 뭐로 바꿨을 수 있다? 관계 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다입니다. 관계 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는데 앞에 선행사가 뭐다 보니까 사물이다 보니까 우리는 which 아니면 뭘로 쓰겠다? that으로 쓰겠다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I read the book 그대로 쓰고 이 색깔이 여러분한테 잘 보일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and it을 앞으로 빼서 관계 대명사로 바꾸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 which 또는 that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요거 빠져야죠. 썼으니까. 이거 합쳐서 하나로 썼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는 she recommen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앞에 선행사 우리 썼어. the book 관계 대명사 썼어. 뒤에 무엇을 추천했는지가 나왔어 안 나왔어? 목적어 빠졌지. 불완전한 거야. 그 목적어 역할을 누가 사실 하는 거야? 얘가 it을 데리고 갔으니까 얘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뭐라 부르는 거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앞에 보시면은 주어가 빠져 있으면 주격 관계 대명사라 불러. 그러면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뭐가 가능해? 생략도 가능해요. 여기가 없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I read a book she recommended. 그녀가 뭐 해준? 추천해준 책을 나는 읽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념 잡히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예문을 통해서 이해를 좀 해볼게요. The boy who is 할 때 이 who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is 동사부터 나왔잖아. 아, 주어가 빠져있네. 그럼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다가 된 거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남자라고 되는 거예요. The book which is on the desk 어디에 있는? 책상 위에 있는 마찬가지 여기도 동사부터 나왔기 때문에 얘가 주어 역할을 하네. 주격 관계대명사. 마찬가지 여기 관계대명사 나왔는데 짓다라는 동사가 나왔네. 주어 없네.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옆에 뒤에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예문도 볼까요? The girl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가 와도 되고 사람일 때 선행사가 whom이 와도 됩니다. 요즘 who, whom 많이 둘 다 쓰는데 거의 who만 써요. who만 쓴다기보다 who를 더 자주 써요. 근데 whom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가 the girl 하고 나서 관계대명사 나왔는데 이번에는 주어가 있어요. 만났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만나다는 목적어 필요한 동사예요? 필요 없는 동사예요? 그걸 구별하기 어려워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동사가 목적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를 구별할 때는 이 동사의 해석을 을을 붙여서 한 번만 해보세요. 뭐뭐를 만나다. 잘 어울려, 안 어울려? 잘 어울려. 그러면 얘는 뭐야? 목적어 필요해.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네? 그 얘기는 얘가 목적어 역할을 했단 얘기. 목적격 관계 대명사. which 뒤에 봤더니 I watch가 나왔어. 내가 봤는데 무엇을 봤는데? 안 나왔죠, 목적어가. 그러면 얘도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 that 뒤에 you read가 있는데 너가 읽는데 무엇을 읽는지가 안 나왔어. 그럼 얘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주격과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둘 다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식을 그대로 입혀가지고 한 큐에 정리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일단은 뭐가 있다? 관계대명사 앞에는 무조건 선행사, 명사가 있다. 선행사라 함은 명사예요, 여러분. 사람일 때 who, 사물일 때 which, 사람, 사물 관계없이 that, 그리고 목적격일 때는 whom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선행사에 따라서 그 뒤에 관계대명사 who나 whom, which 또는 that이 와요. 그 다음 뒷문장은 어때야 돼? 무조건 불완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뭐가 없이 오거나 주어가 없이 오거나 뭐가 없이 온다, 목적어가 없이 온다. 이렇게요. 주어가 없이 오는 관계대명사를 우리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를 거고 목적어 없이 오는 관계대명사를 뭐라 부를 거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를 거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까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됐으면 하나만 더 나갈 거예요. 뭘 나갈 거냐면 그래서 얘네들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입니다. 독해로 나왔을 때 이 관계대명사 문장을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해석적인 면에서는 이 관계대명사는 전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얘네가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그도 아니면 의문사인지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간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동사하는 안명사 이렇게 꾸며주듯이 해석하면 돼요. 뒤에는 주어가 동사하는 목적 없으니까 빼고 안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동사하는 안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안명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단 얘기는 지금 결국은 봐봐. 여기에 있는 관계대명사 요쪽이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 꼴이에요?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꼴이네. 일강 기억하세요.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누구라 그랬어? 형용사라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절은요. 관계대명사절이에요. 그 얘기는 관계대명사를 포함한 이 문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관계대명사절은 다시 말해서 무슨 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구나까지 이해. 그럼 우리 지금 수식어절 지금 하고 있었던 거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 공식만 일단 가져갑시다. 선행사가 사람이며 후, 훔, 선행사가 사물이며 which, 선행사가 사람, 사물 관계없이 아무거나 that. 뒷문장 완전 불완전, 불완전. 뭐가 없거나, 주어가 없거나, 뭐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주어 없으면 주격, 목적어 없으면 목적격. 해석은 관계대명사 해석하지 않고 뒤에 있는 문장이 선행사를 수식하도록. 그래서 동사하는 안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안명사. 됐나요? 예문으로 해석 들어가 볼까요? 예문으로 해석을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 주어 동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점점 수식어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어 동사의 거리가 멀어지는데 구조를 생각하시면 얘가 명사, 선행사죠?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 나왔어. 그리고 나서 뒤에 문장 주어 동사로 목적어가 없는 형태. 오케이? 그럼 관계대명사절은 엄밀히 따지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훈부터 여기 매트까지. 얘가 누구를 꾸며준다고? 앞에 있는 선행사 더 거를 꾸며준다고. 문장 구성 다시 정리.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더 걸이 이 문장의 뭐가 되고 주어가 되고 뒤에 있는 was가 이 문장의 동사인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는 주어의 명사를 수식해주는 수식어, 절, 핵심 동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어 동사 거리가 멀어지면 여러분한테 항상 질문해야 동사의 수일치 문제가 나오구나. 우리가 말할 때도 실수해버리죠. 요걸 조심하시면 돼요. 자, 해석할 때 관계대명사 해석한다, 안 한다?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met, 뭐 했던? 만났던 the girl, 그 소녀는 친절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격으로도 적용해 볼까요? 주격은 어디더 할 거냐면 사물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 which라는 애 앞에 선행사 명사가 보여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which가 나왔죠? 근데 얘는 주어가 없이 동사가 나오네요. 뭐가 빠져있다? 주어가 빠져있다. 아, 주격 관계 대명사고.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어디서부터? which에서부터 데스크까지, on the desk까지 여기가 앞에 있는 선행사 더 북을 꾸며준다. 문장 구조 다시 정리. 그러면 더 북 자체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고 동사 어디 있어요? is가 있는 거죠. 그 책은 내 거야 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어떤 책인데 여기서 관계대명사 해석 안 한다 했어요. 책상 위에 is니까 있는 동사하는 있는 그 책은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석하는 방식도 알겠나요? 주격과 목적격을 한 큐에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은 공식도 알아두셔야 되고 잊지 마셔야 하는 거 관계대명사는 결국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접속대명사라서 그래서 뒷문장이 뭐 할 수밖에 없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대명사를 관계대명사가 먹어버리니까 주어 역할을 한다거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가 쏙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소유격입니다. 주격, 근데 제가 일단 추천드리는 거, 오늘 소유격까지 들어보시고, 소유격까지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주격, 목적격을 일단 마스터하는 게 1번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 가장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고요. 가장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게 주격, 목적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격은 그에 반해 덜 나오는데 나오면 무조건 틀리시는 게 소유격이긴 합니다. 자, 이유가 뭐냐?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이 선행사의 소유를 나타내는 형태의 명사와 문장을 말할 거다라는 겁니다. 변하진 않아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일단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종류가 사람, 사물 관계없이 누구랑 온다고? who's랑 오는 겁니다. who's.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워낙 여러분이 헷갈려 하셔서 이 구조를 이렇게 A, whose, B로 나왔을 때는 B of A로 바꿔보시고 그 해석이 잘 되면 그게 소유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A, whose, B, B of A로 바꿔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야지 하기 전에 구조를 일단은 먼저 봐주시는 게 좋아요. 똑같아요. 공식처럼 앞에 선행사 명사를 둬요.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엔 who's를 씁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명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눴을 때 소유격
대명사, 인칭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소유격은 단독으로 못 써요. 이랬잖아요. I lost my 이러고 나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쩌라고 된다 했잖아. 뭐라고? 이렇게 됩니다. 뭔 소리야? 내가 나의 잃어버렸어. 엥? 이렇게 되죠. 나의 뭔데? 결국은 소유격 뒤엔 반드시 뭐가 필요해? 명사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나는 잃어버렸어. My pencil, my bag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소유격일 때는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소유격이라 해도 반드시 뒤에 이 소유격의 짝꿍인 명사가 세트로 와야 해요. 세트로. 그래서 얘를 하나의 관계대명사로 봐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뭐 하냐? 관계대명사니까 당연히 뒷문장은 뭐 하겠어? 불완전하겠죠. 우리 불완전한 문장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잖아요. 뭐가 없거나 주어가 없이 동사가 온다거나 목적어 없이 주어 동사가 오는 겁니다. 똑같죠? 주격 목적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여기 선행사 있기 때문에 심지어 선행사 때문에 선행사래. 후주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게 후주가 왔기 때문에 명사를 또 따로 뒀기 때문에 얘는 주격이나 목적격이 될 수 없는데 다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런 거죠. 얘 명사잖아. 주어도 항상 명사가 오잖아. 주어 자리에. 그러니까 이 명사를 자꾸 주어로 보신다고요. 그래서 얘를 제대로 왔다 못 왔다 구분을 못 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지금 B of A의 구조로 바꿔보라는 건데 여기 보세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여기 부분이요. 이렇게 구조화됐을 때 여러분이 과연 관계대명사 후주를 쓸 수 있을까인 겁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그러죠. 후주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앞에 선행사 man이 있습니다. 뒤에를 봤더니 daughter가 있죠. 딸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간다고요. 딸이 의사다. 문장이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상하다기보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후주가 오면 안 된다. 뭐 완전한 문장이니까 뭐 접속사 와야 된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의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선행사는 man입니다. 이 남자의 딸이 닥터예요. 이 남자의 딸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 두 문장은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남자를 만났어. 딸이 의사야. 맥락적으로 내가 좀 이해는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나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고. 문장을 풀어볼까요? 문장을 풀면 I met a man 이 문장이 하나 와요. And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저걸 소유격이라고 안 보시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안 보실 거면 딸이 닥터야. 이렇게 되면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and가 연결고리라고 and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뿐이지 이 문장과 뒷문장의 연관성은 아무것도 없잖아. 남자 따로 나와, 나 따로 나와, 딸 따로 나와. 그럼 이 딸은 누구 딸인데 내 딸이야, 제 딸이야, 남자 딸이야. 모르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의 딸인지를 말해줘야 됐고 이 사이엔 사실 his daughter가 됐던 거죠. 이 his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 his는 명확하게 앞에 있는 man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합쳐서 근데 여기 있는 대명사가 소유격이라서 우리가 뭐로 바꾸는 거예요? whose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whose daughter 그의 딸이 의사야 이렇게 가는 거죠. 됐나요? 일단 1번 구조부터요. 선행사, whose 명사 그리고 나서 뒷문장 불완전한 형태. 봐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헷갈린다라고 하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소유격이 맞는 것 같은데 맞나? 아닌가? 이게 헷갈리면 여기 있는 B of A로 바꿔보래잖아요. A가 A whose B로 나왔을 때 B of A로 바꿔보래요. 이렇게요. of a man. 그 남자의 딸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남자의 딸, 오케이, whose 오는 거? 맞겠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A girl, his name is Jane. 여자인데 선행사 있어?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걸 주어 동사로 자꾸 본다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돼? 요거 하나 세트로 봐야 된다고. 그 여자 아이의 이름이 제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바꿔보라는 거예요. The girl's
of the name. 여자아이의 이름이 제인이야. 이렇게 문장 만들어지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이 점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선행사의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랑 연관 지어서 보는 게 아니라 선행사랑 연관을 지어서 봐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관계대명사의 전부예요, 여러분. 주격, 목적격, 소유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첫 번째,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문장 두 개를 연결할 건데 그 문장 두 개를 연결할 때 쓰는 접속사와 앞문장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뒷문장에서 한 번 더 나왔을 때 쓰는 대명사를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간단하게 which, who, whom, that, whose 이런 애들로 바꾼 거다. 그게 관계대명사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뒷문장이 불완전할 건데 주어가 없다거나 목적어가 없는 형태로 오고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해석이 되지 않고 관계대명사의 뒷문장이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수식하도록 해석해준다. 그 말은 관계대명사절이라는 문장 자체는 사실상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었다. 라는 것까지 오늘 한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선행사의 소유를 나타내는 형태인 건지를 하나 볼 것. 두 번째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도 반드시 명사가 따라 붙을 것. 이겁니다. 되셨나요? 예문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예문 보시면 I have a friend. 이제는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접속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장 두 개를 나열한다라고 하면 여기 문장 하나, 여기 문장 하나를 보는 거지. 그 다음 어떻게 구성해야 돼? 내가 문장 구조를 좀 정리하고 싶어 하면은 who부터 어디까지? friend까지가 앞에 있는 a friend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a friend 선행사 사람, 그러니까 who 왔어요.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 뒤를 봤더니 동사부터 나왔네.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다. 주어 없는. 그럼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다까지 됐지. 해석은 프랑스어를 말하는 친구가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갈까요? 두 번째. 두 번째도 마찬가지 which 앞에서 끊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the cake which she made 하는 거 보니까 이 made는 which라는 관계대명사의 동사거든요. 그리고 뒤에 동사가 또 나왔네. 아, 그럼 여기까지를 이렇게 끊어줘야 되겠다. 그럼 the cake이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고 was가 이 문장의 동사가 돼서 the cake was delicious라는 이형식 문장으로 사실은 끝날 건데 이 케이크가 어떤 케이크인지 내가 설명해주고 싶어서 이 사이에 which she made를 낀 거고 얘가 앞에 있는 the cake를 꾸며주는 형태의 관계대명사 문장이었다. cake은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which가 온 거고 뒤에 문장 구조를 봤더니 주어 동사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목적어가 없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해석은 그녀가 만들었던 그 케이크가 맛있었다 라고만 가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똑같아요. That I like가 앞에 있는 선행사 the teacher를 꾸며줘요. I like 내가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는지 목적어 안 나왔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다. 꾸며주듯이만 잘 해석하시면 됩니다. 소유격 볼까요? 소유격 she met a boy까지 끊고 whose 소유격 나온 거 보고 나서 아 whose는 명사랑 세트니까 이걸 하나의 관계 대명사로 본다면 뒤에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불완전한 구조고 앞에 선행사가 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확인하는 겁니다. 선행사의 소유가 되는 명사니까 그 남자의 눈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이런 거겠네. The eyes 바꿔 쓰면 of a boy 사실 of the boy 이게 더 맞겠죠. 어쨌든가 이렇게 되면 그 남자의 눈이 are blue. 그치 남자가 파랄 수는 없지. 스머프도 아니고. 맞죠? 그러니까 제대로 온 거 맞네. 소유격.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하면 그녀는 파란 눈을 가진 남자를 만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밑에 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계속 반복이니까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왔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거 이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뭐 하시면 되냐면 공식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에. 이거 해석까지 알려드렸는데 그건 여러분이 해석하시기 편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문법의 문제들은 대체로 해석하지 않고 풉니다. 구조만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 구조라 하면 선행사를 둘 거고 오늘 지겹도록 쓴다. 선행사를 쓸 거고 관계대명사 올 거고
뒷문장 어쩔 거예요? 불완전할 겁니다. 불완전할 건데 뭐가 없거나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형태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계대명사 보이네 call you 너에게 전화를 한다라는 형태로 주어가 없네. 오케이. 주격 관계대명사 the girl 확인. 관계대명사 여기 있네. That was interesting. 뭐가 없네. 또 주어가 없네. 앞에 a movie를 꾸며주는 거 확인. 선행사 더맨 왔네. Whom I met yesterday. 목적어가 또 없네. 얘 꾸며주는 거 확인. The house인데 여기 보면 whose roof is red네. 그러면 house 꾸며주긴 할 건데 house의 소유겠네요. 그 집의 지붕이 빨간색이야. 요거죠. 그래서 사실 거꾸로 보면 the roof of the house가 되는 거잖아. 요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의 지붕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여기가 하나의 관계대명사로 보면 동사 주어가 없이 나왔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위치부터 테일인데 이 순간에 확인하시는 거 선행사 확인. 위치 나왔어? 그런데 갑자기 명사가 동그라미 나오네. 명사를 끼고 오는 거는 위치가 아니라 뭐다? who's다. 보시면 그거죠. 누구의 꼬리겠어? 여기 있는 고양이의 꼬리일 거 아니야. 이 고양이의 꼬리가 길다고. 그러니까 답은 5번. 선행사의 소유를 나타내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다. 그 다음 알맞은 관계대명사 쓰랍니다. 이때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죠.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뭐다? 뜻이다. 근데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뭐로 써도 돼요? who로 써도 돼요. 근데 주어 동사로 목적어가 빠진 거 확인되니까 뭐로 써도 돼요? whom으로 써도 돼요. who, whom 다 목적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at, who, whom 이렇게 아무거나 셋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라 함은 일단은 일바따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입니다. 이 안에 접속사가 숨어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문장 안에는 굳이 동사를 꼭꼭꼭 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대명사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행사가 사람이면은 who나 whom을 쓸 거고 선행사가 사물이면은 which를 쓸 거고 선행사가 사람 사물 관계없이는 that을 쓸 거고 여기서 선행사의 소유를 나타내면 소유격 whose를 쓸 거다. 주격인 경우에는 뒷문장에 뭐가 없을 거고 뒷문장에 주어가 사라질 거고 목적격이면 뒷문장에 목적어가 사라질 거다. 그쵸? 그 다음에 소유격 같은 경우는 선행사의 명사라는 뜻으로 선행사의 소유를 나타내는 거다. 헷갈리면은 뒤에 있는 명사를 빼서 of 붙이고 앞에 있는 명사를 뒤로 갖다가 해서 해석해봐라. 그 남자의 펜. 제대로 오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거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를 했는데요.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엔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듯이 해석한다. 다시 말해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태라서 관계대명사절은 다른 말로 형용사절이라고 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예전에는 가정법이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모의고사에서. 최근에는 거의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내신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중요하게 꼭 붙잡고 있는 게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도 꽤나 많이 씁니다. 아, 내가 로또에만 당첨되면 너한테 10억은 줄 텐데. 이런 거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정하는 걸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너네가 100점을 맞으면 내가 너네한테 뭐 떡볶이를 사줄 텐데 이거 애들이 가정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아닙니다. 일어나는 일이죠. 이건 조건문이에요. 그럼 조건문과 가정법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알고 말을 하셔야 되겠죠. 그거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문장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관계대명사는 진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